don't feel fucking to me. Don't feel fucking to me.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오늘은 국가 부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국가 부도가 1997년에 나기 전 단계였었던 적이 있었었죠. 저희는 IMF 위기 상황에서 국가 부도 나기 일보 전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행스럽게 IMF와 합의를 함으로써 IMF 총재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빌려주고 또 일본과 미국이 도와줌으로써 전적으로 또 해결이 났고요. 달러는 2,000원까지 폭등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뭐 집값은 거의 10배, 15배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할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절약입니다. 예. 일본도 절약, 2번은 무엇이냐? 절약입니다. 그리고 3번도 절약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코노믹이라는 그런 영어 풀이를 하면은 집안을 꾸려가고 국가를 꾸려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지출이 수입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다면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시간이 가게 되면은 망하게 돼 있죠. 두 번째는 부채를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빚을 많이 끌어들이지 말고 웬만하면 있는 자산 가지고 있든 없든 없으면 없는 대로 빚을 내는 것보다는 자기의 현실에 맞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부채는 절대 늘리지 말라라는, 그리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부채를 늘렸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수입을 늘리지 말고 지출은 줄여야 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수입은 버는 만큼 수입은 늘리지 말고 또 써야 하는 지출도 줄여야 한다는, 절약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절약을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국가 부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래도 나라의 그 곳간이 많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 문재인 대통령이 곳간 채워진 상태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가 곳간이 많이 비어나가고 있다라는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강남 사시는 어떤 그 나이 드신 사장님이 56억을 은행에서 달러로 바꿔갔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유튜브계에서 널리 이야기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화폐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라가 갑자기 불안해지면은 달러도 폭등을 하게 되고 한번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IMF 때.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다 믿고 넣어놓게 되면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넣어놓으면 또 돈을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있는 돈을 다 빼서 달러를 바꾼 다음에 집에 가져가서, 부자들은 그 집에 금고가 있습니다. 아니면 은행에서 허락한 금고도 있고 그런 데다 돈을 킵해서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56억을 바꿔갔다는데 이것은 왜일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운행하는 돈들이 지금 속속 그 박근혜, 이명박 때 많이 곳간을 채워놓은 그 돈들마저 지금 다 빠져나가고, 허다못해 예산까지도 지금 500조 예산에서 또 추가로 25%를 더 추가를 해서 늘려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복지, 그 다음에 의료보험. 요즘은 의료보험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가면은 MRI 같은 거, 이런 거가 한 100만 원 정도, 60만 원, 개인 병원은 6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다 공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짜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엑스레이 안 찍어봐도 괜찮습니다 하는데도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난 찍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엑스레이를 찍지 않아도 되는 것을 또 엑스레이 찍다 보니까 또 많은 돈들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의료보험 문제라든가 복지 같은 경우에는 허다못해 요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주면 문을 닫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자체도 월급을 준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러니 뭐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뭐 잠깐 하면 끝나는 일인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돈 15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낫기도 하겠네요.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우리는 점점 포퓰리즘화된 복지 문화를 깊숙이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교육이 점점 복지 쪽으로 넘어가지 않나 하는 쪽으로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서 우리의 그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은 이제 불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국가 면에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돈을 걷고 또 그 다음에 돈을 뿌리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불만을 품는 경우가 있고 이게 왔다 갔다 잘 되지 않는 그런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뭘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6개월 전부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역 적자와 그 다음에 경상수지 4개월 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고,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네요. 이게 무역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두 개가 다 이루어진다면 무역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저희 나라로서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힘든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복지라는 거는 자기 처지를 잘 생각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다 다리가 부러진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돈을 이렇게 또 받다 보면은 돈을 또 더 받으려고 또 궁리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적당히 가져가야 할 것도 더 많은 일을 또 꾸며서 가족들도 또 돈을 받게 하고 또 그 외 친척들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진짜 국가 돈도 낭비가 되고 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세금 낭비가 있음으로써 불만이 품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상당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국가 부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제 금융이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금융이 만일에 우리가 IMF 때처럼 무너지게 되면은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외자 유출 말하자면은 주식이라든가 이런 달러가 이렇게 킵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한 방에 무너지면서 달러가 없어지면은 저희 나라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면서 당연히 돈도 빌린 사람들은 더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IMF 때는 달러 통장에 있는 사람들은 달러를 넣어놨는데도 달러를 못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이 이제 위기가 맞아서 국가의 부도까지도 가게 된다면 정치적인 특혜성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남으로써 또 더 아주 검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고 또 외환위기 때 우리가 본 거와 같이 납세자들이 이제 10수년 동안 세금을 붓고 연금도 붓고 의료보험도 붓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연금마저도 못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큰일 나는 거죠. 폭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도 못 믿고 나라가 정직하지 않는데 누굴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나만 믿고 가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기주의적인 사회가 됨으로써 규칙도 없고 룰도 없고 법도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국가 부도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저희는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로서 무역 수지가 어떤지 경상수지가 어떤지 이런 것을 수시로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죠. 외환 바꿔놓은 사람들이 달러가 2,000원, 3,000원으로 폭등을 하게 되면은 3,000원까지는 갈지 않겠지만은 2,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원화는 완전히 걸레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들이 동인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수입을 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트 가면은 지금 앉아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가면은 있는 거 다 있고 맛있는 거 다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 부도를 맞을 경우나 위기가 됐을 경우에
생필수품도 물건이 없어서 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달러로 물건을 사와야 되는 것들은 전혀 사오지 못하기 때문에 발목이 묶이는 거죠. 사고 싶은 건 못하고 사고 싶은 건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실업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실업자들이 엄청 많이 나온 IMF 때 얼마나 슬펐습니까? 은행을 비롯해서 뭐 정말 많은 산업들이 다 문을 닫고 은행들도 다 문을 닫고 그랬었는데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회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자살도 많이 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일자리가 가장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이제 남으로써 금리가 폭등하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3% 썼는데 금리는 막 30%막 이렇게 2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되고요. 내수도 급감하고 누가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자산 가치도 급락하면서 완전히 뭐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 부동산도 뭐 한 20억 하던 게 이제 뭐 똥값으로 떨어져서 1억 5천, 2억, 3억 이렇게 이제 뭐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거마저도 기회가 왔는데도 사본들 가망이 없다면 나라가 가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처럼 허다못해 집에 있는 고양이까지 잡아먹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끔찍하게 드네요. 그 다음에 정부에 우리가 받아야 할 각종 그 수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연금, 뭐 공무원들은 연금을 타서 이제 그 노후에 말년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 삭감이 됐거나 못 받거나 아유 끔찍한 얘기죠.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큰 문제가 공무원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뭐 앉아서 돈 받아가는 그런 공무원들이 거의 뭐 20%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연금을 탈 공무원들이 나중에 삭감 자기 월급을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맨날 데모 폭동 일어나고 뭐 시끄럽겠죠 나라가. 그 다음에 정부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뭐 지출 때문에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들게 되면 뭐 의료보험도 당연히 병원도 부자들은 이제 가기가 편해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정부에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뭐 돈 많이 내고 다녀야 되고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다음에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알뜰살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크게 키우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을 비롯해서 이런 회사들이 뻥 무너지면서 다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각을 하게 되면 뭘 먹고 사나요? 저희 나라는 앞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개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뭐 많은 계열 회사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다리를 많이 걸어놓고 문어발처럼 이렇게 다리를 걸어놓고 대출을 받아서는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막 쓰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구조개혁을 시작하게 되면은 문어발 안에도 월급을 받고 지내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직원들이 또 밥을 못 먹게 되니까 또 그냥 막 뭐 굉장히 데모를 하고 위기에 빠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된다면 국가 부도가 났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정말 어떤 자세로 그런 위기도 맞아야 되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제 생각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전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런 위기를 막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정부가 돈을 펑펑 계속적으로 예산이 500조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지금 늘리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거기다가 우리 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자산가들한테 자꾸 돈을 갖다가 더 받겠다. 그러면 돈을 더 1조, 뭐 2조 더 걷는다면 더 복지로 더 돈을 펑펑 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누가 이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서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교하면 가난한 나라예요. 일본은 부자 나라입니다. 해외 자산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건물과 집을 가지고 월세 받아먹듯이 일본은 해외 자산이 되게 많아요.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은 해외 자산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거대하게 커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무너져도 그 나라는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무너져도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살이. 그때 벌어서 그때 수출하고 그 다음에 그 수출한 걸로 또 수입을 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이러는 입장이지, 가만히 있어도 해외 재산으로 돈이 마구 들어오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아주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 국가부도에까지도 신경을 좀 써보면서 첫 번째도 절약, 두 번째도 절약, 세 번째도 절약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만이라도 절약을 해서 좀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또 가정 외에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벌어진 거에 대한 예견을 좀 해보고 저축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국가 부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가 될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